어머니, 이제 진짜 나가주세요. 저희 집에서 뭐라고? 친정어머니 오시는데 어머니까지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호텔에서 며칠 지내시면 안 될까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이 터질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2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싶어서 정말 기뻤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어요. 소영이가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하고 저한테도 잘해줬거든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면서 반찬도 챙겨주고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요.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소영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돈이 되는 분이 자주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사랑스러우시죠. 저도 제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소영이의 어머니가 오시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에 소영이는 저랑 대화도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끼리 조용히 있고 싶어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가 친정 어머니께 하는 대우였어요. 정말 극진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친정 어머니 곁에서 맴돌며 시중을 들었어요. 반찬도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차렸고 외출할 때도 항상 함께 다녔어요. 심지어 친정 어머니가 감기 기운만 있으셔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까지 받게 했더라고요. 그런 소영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효녀구나 싶어서 흐뭇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부모를 잘 모시는구나. 그럼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저한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밥도 각자 알아서 먹자는 식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소영이에게 병원에 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친정 어머니가 똑같이 병원에 가시게 되었을 때는 소영이가 회사까지 조퇴하면서 모시고 갔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나를 차별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어요. 추석이었는데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도 우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함께 차례도 지내고 가족처럼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친정 어머니가 오시는 동안은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거든요. 예민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신 당일 소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갈비찜, 잡채, 나물 등등. 정말 한 상 가득 차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머니는 간단하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개만 주더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데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어머니께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하면서 온갖 정성으로 모시는데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해하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소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만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드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집에서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것도 며느리가? 무슨 말이야, 소영아? 여기 우리 집인데. 라고 하니까 소영이가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오늘 좀 예민하세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계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괜히 소영이랑 다투면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가정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그날 혼자 밖에 나가서 김밥 하나 사 먹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거실에서 소영이와 친정 어머니가 웃으면서 과일도 먹고 TV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 잠시 조용해지긴 했지만 금세 다시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소영이가 저한테 와서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친정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더 계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면 친정 어머니가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호텔에서 며칠만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호텔에 가라고? 내가 내 집을 떠나서?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호텔에 가야 해? 그러자 소영이가 살짝 짜증내는 표정으로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친정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예민하시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호텔비는 저희가 낼게요. 호텔비를 자기들이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할까 봐서요. 결국 저는 호텔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쓸쓸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서러워서 눈물만 났어요.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왜 집에서 나와 있어야 하니?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면서 엄마 미안해. 소영이가 그러는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줘. 내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어요. 결혼하더니 정말 며느리만 편들고 저는 뒷전이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소영이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소영이의 친정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눈치를 봐야 했고 때로는 아예 집을 나가야 했어요.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더라고요. 죽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도 바쁜데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친정 어머니가 배탈이 났다고 하니까 소영이는 회사도 빠지고 하루 종일 간병을 했어요. 죽도 끓여드리고 약도 사다 드리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아픈데, 저도 며느리의 돌봄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날 벌어졌어요. 62번째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영이한테 오늘 제 생일이라고 살짝 말했어요. 그러자 소영이가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하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아무 언급이 없더라고요.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거나 케이크 하나라도 사다 주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소영이의 친정어머니 생신날에는 어땠을까요? 소영이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선물을 드릴지, 어디서 생신상을 받을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당일에는 호텔에서 생신상까지 받았어요. 가족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정말 성대하게 치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왜 같은 어머니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까요? 저도 소영이에게는 어머니인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소영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도 당당한 이 집의 가족인데 왜 손님 취급도 못 받는 거지?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히 가정 불화만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가정 불화는 시작된 상태였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소영이가 친정 어머니만 챙기는 이유를 말이에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소영이의 친정은 꽤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소영이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사주시고 반대로 저한테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도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 계획은 이랬어요. 소영이가 친정 어머니한테만 잘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저도 경제적인 힘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 전세금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노후자금도 있었고요. 그동안은 아들 부부를 도와주려고 아껴뒀던 건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첫 번째 실행에 들어갔어요.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또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행동했어요. 아침에 소영이가 저한테 또 그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친정 어머니 오시는데. 그러는데 제가 딱 끊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그런데 소영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소영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그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제게 옷 한 벌을 샀어요. 꽤 비싼 옷이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도 가서 머리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썼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도 새로 사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돈 좀 쓰려고. 그동안 너무 아껴만 살았나 봐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했어요.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도 나가긴 하는데 호텔이 아니라 좋은 펜션이나 리조트에 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휴양을 즐기는 거죠. 처음에 소영이가 어머니, 호텔비 드릴게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낼게. 어차피 나가는 거 제대로 쉬다 와야지 라고 했어요. 소영이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을 아들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 여기서 잘 쉬고 있어.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좋다. 이렇게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길래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려고. 그동안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더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더 본격적이었어요. 소영이가 친정어머니 생신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제 친구분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여행도 다니는 모임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정수가 당연한 거야. 왜 며느리 눈치를 봐?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소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느 날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많이 나다니시네요. 돈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나도 내 돈이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소영이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그때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또 오시는 날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 오시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소영이가 당황하면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친정 어머니랑 둘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오니까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배려가 부족했나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과하는 소영이를 보니까 좀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영아, 사과는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자. 나도 내 친정 어머니 존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줘라고 했어요. 그 후로 소영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도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플 때도 챙겨주고 제 생일 때도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소영이가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경제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에게 말했거든요. 소영아, 나 이제 내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아들한테 줄 돈도 따로 빼놓고 나 쓸 돈도 따로 관리하려고. 그러자 소영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일도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소영이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소영아, 고마워. 그런데 내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자. 나도 내 친정 어머니 오실 때 불편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소영이가 내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소영이가 친정 어머니 오실 때마다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심지어는 친정 어머니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정말 좋은 어머니라고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외출할 때도 어디 가시냐고 관심을 보이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한다고 연락까지 하고요. 명절 때는 저와 친정 어머니를 똑같이 대접해 주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갑자기 잘해주니까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들도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제게 엄마 요즘 소영이랑 잘 지내시네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아,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돼.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면 관계가 나빠져.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더라고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니까 뭘 해도 참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무례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제 의견을 표현하고 제 가치를 보여주니까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거든요. 물론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소영이는 친정 어머니를 더 가까워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해요. 엄마가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무조건 참지만 마세요. 물론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지만 선을 넘는 일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저처럼 경제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도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못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잘못된 건 저를 무시한 며느리지 당당하게 맞선 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소영이가 친정 어머니한테만 특별히 잘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러워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 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니까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어머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내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